내려쳤습니다. 혹시 만들어 선생님 QR코드 한 번만 다시. 네, QR.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 QR 필요하다면 여기 클릭하면 QR 나옵니다. 이것도 뭐 요즘 학생들은 QR을 잘 알고요. 잘 모른다고 하면 저도 영어 하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ASAP잖아요. 애플인데 사실 애플이든 구글이든 회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올해 마무리 지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생기부를 마무리하는 요소가 있고 이제 내년 수업을 준비하는 요소가 있는데 조금 내년 수업 준비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생기부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여기서 나오지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플러스 이제 휴먼 웨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고 사실 사회들도 아시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인공지능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선생님도 혹시 똑같은 고민을 하시다면 이 연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연수는 정답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정답을 주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연수를 들으면 지금 교육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뭔가 새로운 정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벌써 2025년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날 25 일찍 붙고 이제 26을 쓰실 때가 됐는데 인공지능도 굉장히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제가 생각하기엔 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어떤 기능 쓰려면 A, 어떤 기능 쓰려면 B, C, D, E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 통합되는 느낌이 있고 지금 생기부 같은 것도 예전에 클로드를 써라, 챗GPT를 써라 무슨 특정한 알고리즘을 써야만 같이 잘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은 수준이 더 올라갔고 사실 우리는 그 이상의 고민이 되는 거죠. 단순히 애들 글쓴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생기부 써본다 이거보다는 좀 더 수업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소위 말해 교수 편의라고 하죠. 연대를 시킬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점점 좀 양극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잘 쓰시는 분은 굉장히 늡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혹시 이제 써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걸 한번 저희가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빠르게 쓰세요. 근데 아직 못 써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좀 양극화되고 있고 이게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AI를 쓰고 안 쓰고 있다 양극화돼요. 근데 저는 다 같이 잘 썼으면 좋겠어요. 특히 선생님들. 왜냐하면 여기 과목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어 같은 경우에도 가정점수 세 분이 같이 가르치는데 만약에 이 중에 한 분이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좋은 방법 있는데 활용이 안 돼. 그래서 팬들 오늘 다 오시지 못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누구랑 지금 코디팅 할지 하신다면 잘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고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이 방법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면 저는 이게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다 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인공지능에게 이제 미입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좀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현재 고민 궁금증을 그냥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지금 접속해 계시잖아요. 올해 있었던 일도 좋고요. 아니면 내년에 이제 어쨌든 몇 학년 할지 모르고 무슨 과목 할지 모르고 진짜 무슨 과목 할지도 안 정해졌잖아요. 근데 좀 거시를 고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수님 때문에 부담이 크다. 과목을 연속 과목을 해야 되고 실수도 많이 나고 이런 거 좋고요. 아니면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내 수업을 안 듣는 거 뭔가 애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진 방식이랑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좋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찾아나가야 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이 정도의 프레임이 있으면 제가 이 아이디어 드림으로서 좀 프레임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프레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수업도 그만큼 유연해지고 다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옛날에 인공지능이 되게 복잡했어요. 초창기 생각해 보시면 채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림 인식하고 음성 인식하고 요즘은 별별 희한한 다 인식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 복잡했던 게 하나로 통합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익명으로 공개할게요. 익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굳이
익명을 이제 방송해주면 팬들한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고민입니다. 소위 말해서 2025년 올 한해 여러 기술들을 적용해봤는데 실패는 많고 반마다 되게 못하고 그래서 어떤 반에 제가 했던 것이 되게 성공적이어서 이거 했는데 어떤 반은 가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느낀 게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분위기라든지 몇 표시냐도 중요하고 또 소위 말해서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다. 그 반에 저희 말에 좀 분위기 잘 끄는 친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는 뭐 사업자가 여러 피제 요소를 뭐 이렇게 나왔다. 네, 그렇게 엄청나게 건강한 게 하는데 답변을 하죠. 다양한 AI 프로그램 수업을 활용합니다. 네. 사실 이건 정말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뭐 얘기해보고요. 도움이 되나 시기를 사고를 확정할 수 있는 활동이 빠르고 정확한 게 네. 그리고 나머지 미리 그 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한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 사용하고 습득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사용 방법은 점점 쉬워집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이걸 어떻게 어디에 쓸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타납니다. 생각의 레벨 사용에 허용 요구가 들어 인한 부분을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할까? 진짜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스템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 그냥 대충 타격이 그냥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이라고 하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본주의 이런 생각이 나고 그냥 인간적인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 자체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021년이 다가오고 2021년이 2030년이 되면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겠고 그때는 이런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맞서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계 사용은 굉장히 익숙하게 할 거예요. 지금 아이들. 근데 사람들을 대함이나 사람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교육의 본질이 여기에서 맞춰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교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취약하냐. 그러니까 비인간적일수록 사실 더 쉽게 실고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되지 않을 수 있는 수업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 교사들은 비정형적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형적일수록 굉장히 인공지능이 쉽게 처리를 합니다. 숫자라든지 요즘 언어도 그냥 거의 데이터처럼 처리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목소리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요소들 이게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이 네 가지 단계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인간적인 거고 두 가지는 기계적인 겁니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짜낸 겁니다. 왜냐면 사람을 가르치는 건데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업 교재로 개발하는 과정은 AI를 사용합니다.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은 또 인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수 판비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지목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AI 도움을 받고 그다음 수업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나 평가를 AI로 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 제작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AI 수업 하시면서 되게 뭐랄까 수업 자료 많이 제작하시죠. 네. 보통 어떻게 제작하시나요? 그냥 뭐 대표로 말씀. 저는 예전에 그냥 타이핑 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한글에다 그냥 할게요. 네. 아니면은 요즘은 교과서가 잘 돼 있어서 교과서에서 주소라고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근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이제 만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고역이었어요. 양도 많고 그 사회나 학문 쪽 선생님들은 글도 많고 되게 들어가야 돼 글도 많고 이게 선생님
요거를 저는 이제 최근에 나온 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써보시고 아시는 없으신가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름 자체가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사실은 오른쪽에 깔은 게 두 개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도 유료지만 얘들은 따로 이 회사에 돈을 주고 구독을 해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구글에서 최근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안티그레이션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마 겨울쯤에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두 개는 같은 결입니다. 이게 외동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인공지능으로 뭔가 편집하고 작성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니까? 채팅창에다 하죠. 막 글 쫙 집어넣고. 그리고 얘가 막 쏟아내면은 다시 그걸 편집하고 투자. 근데 그게 좀 비효율적일 때가 있잖아요. 막 어떤 경우는 얘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데 계속 막 했다가 괜찮나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그냥 할까요? 자,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게 대리자라는 뜻도 있는데 대행자. 그러니까 뭔가 내 일을 대신해주는 역할. 근데 저희가 이걸 할 때마다 명령을 주고받고 하면 비효율적인데 요 ID라는 시스템이 그걸 대신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커서 같은 경우에 유료 구독이라서 한번 보냈던. 근데 파일을 하나 만든 줄 알잖아요. 그러면 폴더를 갖고 여기로 폴더를 만들고, 예를 들면 1분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 그러면 폴더가 열리고, 자, 이런 그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일단 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냥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냥 한글이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폴더 전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를 열어서 2026 수업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작업 폴더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저희가 탐색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파일을 넣으면 어떤 파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일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탐색기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한 게 그대로 저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ID 방식의 도구 점이 파일 생성이나 파일을 읽고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권한을 얘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롬프트가 어디다 놓냐, 이제 채팅창이 오른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이게 안티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에서 유료 구독하면은 그걸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자료를 넣습니다. 1과 2를 참고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는 지금 넣지 않았지만 여기다가 뭘 넣냐면 선생님들이 내년에 수업할 교과서 PDF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파일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아마 없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료를 받아오는 거 한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자료가 너무 많다. 근데 이거 채팅창에 넣으면 옛날 한모가 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저희 맥시멈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아까 그 폴더에다 넣는 겁니다. 수업 생겼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만약에 유지할 거면 그냥 키를 누르면 파일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쓰기가 번거로우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해서 이 파일을 1번 방식에 맞춰 찍고,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미지 자료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고 생성해. 이게 되는데, 다만 이미지가 지금 유료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공하거나 끄집어내서 이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예를
비정형적 자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PDF, 어떤 거는 뭐 한글이고 한글은 안 인식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구글에서 이제 한글 인식합니다. 디지털 빈 파일. 그래서 그렇게 넣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노바나나라고 혹시 들어보죠? 그 나노바나나 같은 거도 요 내용을 가지고 나노바나나를 만들어요. 근데 나노바나나는 지금 유료죠. 이제 유료 같은 경우에도 사양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나면 대신 시간이 좀 걸려요. 얘가 전부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중간에 토큰이 다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채팅이 한도가 다 돼서 떨어져도 파일 기록이 다 여기 로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채팅창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가 되게 길어져서 요즘에 뭐 아주 긴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양한 파일과 뭐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하는 것은 이게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일단 나중 상태에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요 역할이 비슷한데 제가 방법심이 커서고요. 안티그래프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게 베타거든요. 안티그래프 해도 되면 얘도 똑같이 IE 작동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파일 가운데 코드나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코드지만 선생님 수업 자료를 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세팅창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이제 선생님께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PPT를 만드는 작업 되게 고난도 기술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문으로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 편집하듯이도 PPT가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아토 자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25 수업 아이디 해서 먼저 제목을 쓰겠죠. 요즘은 저도 타이핑도 귀찮아서 영어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타이핑이 쉬워져요. 요즘 윈도우 되게 핫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키 그리고 H 버튼 누르면 받아쓰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실시간 받아쓰기가 돼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쓸 때 항상 장벽이 있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이핑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하느라 맞았나거든요, 손가락이. 근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형식을 정확히 갖춰야 되는 건 당연히 타이핑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프롬프트, 어떤 프롬프트는 그냥 굉장히 스몰톡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프롬프트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갖다가 그냥 이제 인공지능을 넣고 이걸로 이렇게 지금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그러니까 옵시디언에서 인공지능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만드는 과정이 쉬워졌는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선생님이 반드시 재구성을 하셔야 되는 게 방법이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PPT를 꼭 파일로 만들지 않고 뭐냐면 마크다운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마크다운에서 페이지 구분자가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 구분자인데 그 마크다운이라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혹시 인공지능 쓰다가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별 쓰는 거 있죠. 이게 마크다운 방법입니다. 왜 마크다운 방법을 쓰느냐? 원래 모든 문서 편집에는 큰 글씨, 작은 글씨 쓰게 돼 있고 어떤 건 굵게, 밑줄, 밑에 밑에 이런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에서는 가능한데 평소는 그러니까 그냥 평문 그런 에디터는 평문에서는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컴퓨터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샵 3개 붙이면 중간 제목, 샵 1개 붙이면 가장 큰 제목 이런 약속이 있고 이 문법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거 뭐죠? 대시 3개, 하이픈 3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구분 자라고 약속이 있어요. 이걸 해제하면 이게 구분 자로 바뀌고 특히 이게 어떤 에디터에서 그러니까 마크다운 에디터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얘를 슬라이드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럼 얘를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슬라이드 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슬라이드가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뭐 내가 슬라이드 이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선생님께서 빠르게 그냥 내용을 쭉 적고 어디에서 페이지 부분을 할 건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난 여기에서 페이지 부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3번 그럼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도 3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3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스타트 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리게 됩니다. 제가 표시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문법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쓰기가 싫다 그러면 마크다운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문으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좋은 게 마크다운으로 쓰시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자료 만들 때도 화려한 그래픽이나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면 느려지잖아요. 근데 마크다운으로 제작하면 가장 편하게 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내가 제작을 한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자료를 나눠가지고 만들어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모르겠었나?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작업을 처리하면서 예를 들면 1번부터 45번까지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씩 자동으로 착착착 처리.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뭐 그림을 만들어야 돼,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야 될게 만약에 40개. 그러면 내가 하나씩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 할 때마다 45, 45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 얘가 나무마다를 이해를 못하니까 SVG라고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 얘가 잘 모를 때는 개념을 일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SVG거든요. 이게 코드로 만든 그림.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코드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나노 바나나의 기술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얘한테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지? 막 이렇게 하면 되고 보통 이제 구글에서 AI 스튜디오라고 최신 기술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치면 여기에 이제 다른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노 바나나에 대한 설명이 있는 링크를 얘한테 주면 이걸 그럼 얘가 여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 뭐지? 선생님께서 얘한테 모든 걸 설명해 줄 필요 없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 얘한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럼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인 거야. 그리고 얘랑 대화할 때는 평문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그 마크다운 문법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마크다운이 얘의 문법이 되면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이거 만들어 보는데요. 이거 못하고 나서 지금 이게 뭐냐면 나노 바나나가 지금 정식 그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쓰는데 그냥 잼나에 들어가서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동구 버튼에 이미 생성하게 누르고 자 이게 올라온 게 글씨를 되게 잘 만들죠. 대박. 그러니까 요 정도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생성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프롬프트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얘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랑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 있는 이미지 1번 하고 2번의 이미지를 같은 그림 스타일로 합성해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러면 편집을 보면 얘가 이제 이걸 불러서 만들어주는데 이 수준이 되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고 인포그래픽으로 가운데 동상이 들어가고 그 동상에 대한 정보를 양가에 한글로 정확하게 적어서 넣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사진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이미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넣고 두 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쇼핑몰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상품 쇼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노 바나나 기술이고 실제 너무 친절하신 만들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이너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게 한글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 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작성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를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텍스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고 싶다. 특히 그림이 정리하는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나노 바나나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만들고 이제 여기 이제 아이디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거든요.
이제 생성될 이미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냐면 APK를 달라거든요. 그러면 넣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있어서 AI 스튜디오 여기 들어보면 이거는 되게 작은 요소라고 이제 그 AI 스튜디오 그냥 바로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get API 키라고 하는데 이 키가 이제 선생님들 신용카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이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과금을 하면서 내가 뭔가 디자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얘한테 자 이게 API 키야. 이거 알아서 활용해. 그러니까 물론 보안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무식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코드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노출되면 안 되는데 그냥 어차피 얘는 독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제 알아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눠 반응을 했을 수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수업하실 때 관련된 뭐 인포그래픽 같은 게 필요해요. 인포그래픽을 예전에 하려고 하면 이미지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 글씨는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씨를 편집할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 생성할 때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자 여기 이미지 두 개를 쇼핑몰에 걸리는 것처럼 주고 가격하고 원산지 상표명을 우리가 알아서 조사해서 넣어봐.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가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시대라서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 요즘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디어 화한한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한 다음에 만드는 거는 이렇게 좀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년쯤이면 이것도 굉장히 기본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플랫폼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글이 대단하다는데 아마 오픈AI가 또 이번에 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나눔받는 채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미나이 무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한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몇 번 하면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유료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비싸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문자 도전이 있는데 이번에 겨울방학에 요즘되면 한 번 들으면서 참여를 해서 최대 1년까지 유료 계정을 분산해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믹스보드라는 게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믹스보드 다 구글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미지가 되게 막 10개, 20개씩 있는데 얘들을 사업에서 만들고 싶다. 그걸 실험하시면 이게 실제로 굉장히 퀄리티가 잘 나오거든요. 그가 화이트보드 형태고 이 화이트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합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그 PDF까지, 그러니까 문서적 정보까지 넣어서 그 소위 말해 전산지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의 이미지를 분해해서 만들어주고 분해해서 만들어주고 하는데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이런 거가 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미지 자료, 생성 같은 게 궁금하시면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그 퀄리티 있는 제가 PPT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L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저는 주로 언제 많이 하냐면 정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립돼 있습니다. 고립된 정보가 필요할 때 해주고요. 그것도 유료일 때는 소스를 3개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생기부로 자료를 좀 많이 씁니다. 생기부로 자료에다가 어떤 내용들, 아이들 활동하는 걸 놓고 단순히 그러니까 AI가 생성한 걸 무사고 생각하기 하는 형태가 아니라 AI한테 물어봅니다. 그 학생이 한 활동에 근데 저희가 협력을 발표 글쓰기다 출판하는데 여기에 이게 음성 전달된 거거든요. 음성 전달된 걸 듣고 그래서 보고서를 써주면 학생대로 보고서를 써줍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부터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까지 이렇게 쭉 써주는데 예를 들면 일단 이거는 학생하고 채팅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데 이 음성 전달을 데이터를 쓸 때 좀 더 그 수업 맥락 같은 것들이 더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금서인 학생이 지금 수업에 저렇게 활동했다고 하는데 수업에 아트가 예술의 기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맥락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쓰는데 고려면서 내가 알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키보드를 쓰시면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타이핑하다가 이제 프롬프트 넣다가 괜찮아요.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흥미연습을 바로 하고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하고 이제 아트에 대한 설명이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가 어디에서 참여를 했는지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면 이 원본 영상 인식되는 부분이 이렇게 쭉 뜹니다. 지금 여기 너무 많이 주긴 했는데
특히 좀 출처가 정확히 필요할 때 많이 쓰고요. 요즘에 과학 논문 쓰시는 분들도 거의 이걸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논문같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환각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 내면은 이게 가능하고 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 소스가 여기 보시면 무료 버전이 50개거든요. 근데 유료 버전에 보면 300개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선생님들 혹시 구글 클래스룸 쓰신다면 구글 클래스룸의 문서도 그냥 그대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그냥 그대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실제 이제 구글 독서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그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작업을 한다면 사실 그냥 일반 챗GPT 같은 거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제가 그거는 이거 맞나? 아니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써주고 싶은데 좀 더 정보가 없나? 그러면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한 학생이 이런 한 활동이 명료하게 서술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물어보고 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요게 요 내용을 가지고 팟캐스트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마인드맵 만들기, 퀴즈 만들기 이게 돼서 슬라이드 쇼가 되거든요. 나눠가는 기술로 합쳐서.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아까처럼 아이디로 쓰실 필요 없이 이거 유료 버전이 있다면 그냥 슬라이드 쇼 자료 만들기 하면 돼요. 여기다 파이로 슬라이드 자료 누르면은 나눠가는 걸 착착착착 잡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만드는 거는 내가 선생님이 뭘 강조해서 할지 경중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이 최종 편집을 하셔야죠. 인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마인드맵에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사실 이게 마인드맵을 만들기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가르쳐야 내용이 마인드맵을 만들고 싶다. 예전에는 마인드맵 뭐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특히 개념 공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어디를 깜구를 뚫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노트북의 자체를 학생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클래스룸 생성해 보시면 그 클래스룸 요게 우리 학교는 그거거든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서 유료 버전에서는 그 수업 과제에 만들기 들어가면 이게 안에 노트북에 들어가 있어요. 재미나. 이 재미는 뭐냐면 재미나이를 커스텀 코드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절대 A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 쟤는 챗봇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떤 것만 알아도 교육적인 내용만 알아도 플러스 뭐 A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해주지 말고 무슨 그냥 도움만 주고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쟤이고 그냥 ChatGPT에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 노트북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시면 지금 유지영 장학사님이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하셨거든요. 그걸 이번에 연수를 하면 신청하셔서 결강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신청을 한다면 하다 하시면 그 다음에 수업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저는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되게 많잖아요. 학교 요구하는 되게 많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학교에서 현실적인 목표들이 있는데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결국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평가를 설계할 때 저도 압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짝수리라도 어떻게 넣어볼까?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로그라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발표에서 이렇게 넣는 거를 가이드를 했거든요. 이게 클래스 보도라는 얘기인데 이 클래스 보도는 학생들을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서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얘들한테 점수를 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점수와 함께 간단한 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월만 들어서 튕겨나요. 제가 이제 요즘 시험 기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학교 아이디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 유료인데 학교 계정은요 무료입니다. 모든 기능 무료고 이게 일단 이렇게 들어가보면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거 해본 방식이 학생이 여러 발표를 했어. 현석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 그러면은 누르면 어떤 점수를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메모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여기 보면은 보고서 보기라는 기능이 생기고 이 보고서 전체 모든 기관에 가면 모든 기관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 이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말에 그 CSV라는 엑셀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공지능을 분석할 때
요거랑 발표한 이공 기록이랑 같이 주면 얘들이 어떤 맥락에 발표했고 하는 거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지금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 게 이 클래식 도저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컴퓨터 앞에서 계속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음성 메모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누가 1점 하면 얘 알아듣는 거. 네, 그거를 지금 도안을 했고 그러니까 아마 방학 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학 때 좀 본격적으로 하는 소인데 이게 혹시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그 플러터라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터가 뭐냐면 앱 같은 통합 코딩 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앱을 개발했는데 그 앱을 만들면 이렇게 OOS까지 가능하거든요. 구글로 데리고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실제 학생들한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와요. 그럼 읽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사전 작업을 할 때 그 학생들한테 그날에서 점수가 기록된 엑셀 시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요거는 제가 아이디에이션을 계속 해서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테스트 방입니다. 테스트 방에서 이제 엑셀 가져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 지금 연결이 가상의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006번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B006 학생에게 1점 성적을 잘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확인 한번 주거든요. 확인 맞다 하면 자동으로 되고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강의실에서 만약에 그거 하면은 자 내가 이걸 이걸 만들 거야. B006 학생 5점 오늘 시험을 잘 치고 예의가 달라. 조성씨 말해도 얘는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음성 처리가 자연 언어예요. 예의가 달라라고 예의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들은 있지만 사실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랙션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거죠. 기술이 가야 되는 방향은 사람을 편하게 해서 기술적인 압박을 적게 하고 대신에 그 가벼워진 거를 좀 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혹시 만약에 정식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어디 잠깐 보시면 근데 저는 이건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돼서 자 글쓰기 사실 선생님들 이제 논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발표를 해봤는데 발표의 문제점이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가 드러나지 않고 순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답을 안다 이 정도지 이 학생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까지 가능하면 글쓰기로 해야 되는데 요즘 글쓰기의 문제점 뭐예요? 뺏기죠. 자 뺏기는 문제인데 이제 그나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발표 과정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글 쓰는 과정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고 대신에 발표에다 좀 집중하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그 실제 실력이 발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있고 주제도 그냥 정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발표보다는 뭔가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저는 이번에 가짜라고 사실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괜찮았던 게 애들의 주관이 되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저는 주인이 없는 따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누가 뭐 썼는데 야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쓰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저는 가급적인 협력 요소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가 문제점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도 너무 예민하고 시험들이 어려운데 저는 협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평가는 개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폼은 똑같이 줘요. 4명씩 이렇게 같이 넣고 글은 따로 쓰되 꾸미는 거 같이 해요. 꾸미는 거 잘하면 뭐 그거에 대한 생기부 내용을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방법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뭐 아이들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모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 좀 잘된 경우는 제가 캔바를 하거든요. 캔바를 이렇게 4명씩 넣는 게 가능해요. 클래스룸 대전적이 있어서. 그래서 뭐 잘하는 애들은 이게 꾸미는 거 잘하는데 자기 진짜 잘 만들어도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막 이게 뭐지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논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발질 만약에 발표조차로 외워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했죠. 니들 발표 끝나고 뭐 모르는 내가 너희들이 실제 글을 쓰고 발표를 했다면 꼭 알 법한 거를 무조건 묻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좀 끝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런 것도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로 글을 썼을 때는 이게
되지만 학생들이 여기 인터넷에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려보시면 시계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집을 한 기록이 쫙 나와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일일이 다 눌러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브리스크 티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저희 나라에서 구글 쓸 수 있는 한 상세하게 도와줍니다. 그 무료 기능으로도 여기 보면 인스펙트 라이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60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편집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많으면 여기 복사 붙여넣기 표시가 되거든요. 아래쪽에. 이 타이밍에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해서 지가 안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 되는 점을 포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진짜 쓴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영어 글씨인데 일단 한글 쓰는 건 했어요. 보니까 한글 쓰는 건 했고 지금 보니까 얘가 먼저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이 상황에는 제가 쓴 거 맞아요. 영어는 번역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전적으로 편집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해서 얘가 이때까지 한글이다가 갑자기 영어가 들려가죠. 이런 아이들이 사실 영어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글쓰기만으로 영어를 평가하기는 진짜 어떻게 그 고민을 하거든요. 브리스크 티칭으로 무료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하고 아까처럼 뭐 캔바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근데 캔바의 문제점이 이거를 평가하려면 구글은 그냥 바로 문서화되니까 바로 넣으면 되는데 캔바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학교 기능에는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씩 바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홈에 가보시면 이렇게 캔바가 쭉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를 이렇게 목록으로 본 다음에 이거를 쭉 선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시간 다운로드 주면 전체 한꺼번에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에다가 넣습니다. 여기다가 쭉 넣는 거. 그리고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완성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컴퓨터를 영상으로 넣어서 제가 얘가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면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 이미지와 관련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생성도 가능한 거고 여기가 캔바 다운받은 전체 파일이 압축 파일이고 여기서 다 씌워놓고 애들 목록 알려준 다음에 네가 이 파일을 다 분석해 하면은 분석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그런 형태. 물론 그게 최종 자료가 되면 안 되겠지. 이 상태에서 분들께서 이제 다 보고 일단 초과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보면서 이제 참고하는 거죠. 네. 저의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통합적인 이게 가능하고 저는 ID를 한번 써보셔라. 이게 사실 커서나 아까 클로즈 코드는 지금 학교에 지원했는데 지금 구글 안티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에 통합됐거든요. 제미나이 프로를 쓰시면 이 안티그래비티도 쓸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프롬프트 같은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되게 독특한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가 길면 사람들이 지칩니다. 먼저 입력하기 전부터 지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하는 게 프롬프트 메이커를 하나 넣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수능 문제 분석 관련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이제 분석하게 되면 이제 지금 학교에서 프롬프트를 많아서 그렇거든요. 라인이 이거 제가 애들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서버를 많았는데 선생님들 것까지 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원래는 이걸로 가능합니다. 자, 원래 프롬프트 한 개 여러 개 있어요. 페르소나를 넣고, 바젤을 넣고, 맥락을 넣고, 예시를 넣고, 형태를 넣고, 톤을 넣고, 뭐 이게 제가 배운 그 프롬프트 이건데 이걸 넣는 순간 누가 배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프롬프트에 필요한 그 요소를 조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쓰니까 이중에 그냥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뭐 인용도 하고 테스트도 그래서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넣었습니다. 만약에 안 넣고 싶으면 그냥 건너뛰어 주고요. 객관적인 그러면은 내 밑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내 프롬프트를 따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AI를 쓰는 거는 더 통합적이고 간편해지고 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이런 방식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바 아까 말씀드렸고요.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할수록 이제 성격이 정교해지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팬들이 비정형 데이터로는 어디까지 내가 위임할 것이며 나는 이제 교사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선생님의 인간적인 부분,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내가 상정을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 양쪽에서 하고 싶은 거 한번 적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두껍지. 기다리는데 그냥 여러 아이디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그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선생님들 수업도 다 다르고 교과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하나 쓰고 싶다면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